아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축하 형을 만나면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거? 그 월가 주식 격언 중에서 네. 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Sell in May, go away. 5월에 팔고 떠나라. 왜요? 왜요? 그 미국에서 흔히 나왔던 말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휴가 기간이 6월, 7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휴가 가기 전에는 대부분 정리하고 가죠. 많은 걸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가는 동안 변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많이 나와서 팔고 휴가를 가는 이제 그런 게 유행처럼 됐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뭐 그게 그렇게 시장을 크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계절을 타는구만. 주식의 계절성이라고 하거든요.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찬바람 불면은 뭐 생각나요? 핫초코. 어묵. 찬바람 불면은 크리스마스? 연말 되면 기업들이 뭐를 해요? 실적 발표? 아 그거 실적 연말, 발표를 연말. 하면서 상을 주죠 수상. 네? 아닌가? 스무고개인가? 연말.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배당. 배당을 하죠. 배당. 그래서 신문마다 뭐 배당률이 얼마네. 설명이 너무 어려웠다. 배당. 겨울이 되면은 이런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요즘 봄이잖아요. 원래는 봄 되면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황사. 황사. 원래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쏙 들어갔지만은 그러면은 미세먼지 관련 또 주식들이 그치. 또 봄 되면은 뭐 원래는 올라가고. 마스크주 같은 거, 원래 공기청정기 이런 게 또 봄 되면 잠깐 좋아요. Sell in May and go away인데 윤상 씨는 조용히 해. 지금 언제? 5월에 마이너스가 70%가 돼가지고 네? 왜 지난주보다 늘었어요? 그냥 go away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60이라면은 주식이 아니라 왠지 그 원유 파생상품과 현물은 굉장히 수익 구조가 달라요. 사실은 손실 본 이유가 파생상품의 구조 때문에. 보사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저의 미래를 좀 약간 조언을 해주세요. 그냥 뭐 이런 일도 있으니까 힘내라. 뭐 덕담 같은 거 있잖아요. 덕담? 네. 제가 오늘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꿈과 희망이 넘쳐. 너무 넘쳐도 문제야. 1도 안 믿는 이걸로 표정. 마이너스 70%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 위기를 해결해줄 백기사, 흑기사가 누구냐? 이 위기를 한 방에 없어질 게 누구냐? 치료제랑 바이오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은 이 위기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에 관심이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죠. 또 이게 우리나라 그 백신이랑 이 치료제, 진단키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맞아.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그때 살짝 또- 들어갔었죠. 그때 들어갔었죠. 들었어요? 재미 재미? 많이 났다. 미 FDA에서 이게 승인이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승인이 났다고 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뉴스였고 뭐 이러면서 다시 주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심하던데. 예. 변동폭 엄청나게 심하죠. 저는 같은 곳에 들어갔다가 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승인이 난다고 했다가 안 났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거 갖고 아 있었거든요. 그래 난 그때 날렸지.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자꾸 재미를 계속 보시는데 왜 계속 마이너스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방금 전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타를 맞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성향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그런 진단키트주를 샀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산 다음에 2년 뒤, 3년 뒤, 5년 뒤까지 들고 있을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죠. 솔직히 없었죠, 솔직히. 진단 키트라는 거 자체가 백신 만들어주면 끝인데.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은 네. 진단 키트가 아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주식을 왜 산 거죠? 재미 치고 볼수 빠지려고. 있다고 해서. 돈 벌려고 이거는 샀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치고 빠지려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가격 변동성을 이용한 투기를 한 거고. 투기를 한 거죠. 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만약에 진단키트주 방금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얘네가 진단키트주 A라는 거에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 수익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나님 좀 빠지겠지만 2, 4년 뒤에는 다시 올라간다? 이런 기대가 내가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잠깐 올랐다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코로나 지나가면은 뭐 끝이죠. 그렇죠. 백신 나오면 뭐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접근하기
정말 힘들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추천 안 해주잖아요, 잘. 글쎄요.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많이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해져요. 예, 많이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서 그래요. 근데 예. 지금 이미 K-바이오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세계적이 됐어요. 이 기업들이 지금 막 우수와 같이 일어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기업 수가 OECD에서 지금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기업 수가 막 늘어났어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막 들어오는 거죠. 와 많이 늘어났다. 그럼 이 중에 누군가는 되겠지. 반드시 성공을 해서 20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누가 될지가 알기가 그걸 모르죠. 그것만 너무 알면은 힘들어요. 뭐, 그거 그거 알면 바로 알려주시는 성공이지. 비슷한 내용을 오늘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제약사라 그러면은 사실 어떤 느낌이에요? 약 만드는 약을 거. 파는 거, 약 만드는 거 어디가 기억납니까? 막각. 그쵸? 맞아요. 피로회복제 우리가 파는 거. 먹는 피로회복제 땡카스라든지 그다음에 광고에서 많이 보였던 우루.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몸의 힘. 우루. 잠깐 보면 야, 그 옛날 광고다 저거. 진짜 옛날이다. 좀 힘의 상승 저거. 백일섭 씨 아닌가요? 나중에 곰이 이러면서 끝나는 네. 이런 데가 우리 전통적인 제약사였어요. 땡타 500을 어디서 파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아니요?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약사예요. 아. 광땡제약이라는 제약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바카땡하고 이 경쟁률로 나오는 데고 또 우리가 옛날에 우리보다 아버지 세대 때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뭔데요? 처음 봐요? 뭐야? 부채표가 없으면 부채표. 부채표가 없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는 거. 예. 명수가 아니지? 가스 박명수. 자, 옛날에는 우리가 제약기업이라고 흔히 바이오기라고 하면은 저런 약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은 네. 그 외국에서 신약이 개발되고 약이 개발되면은 우리나라로 복제약을 들여와서 그대로 복제해서 우리한테 광고를 하면서 많이 팔던 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사였어요. 신약 개발도 하긴 했는데 비중이 좀 낮고 우리한테 굉장히 그래서 좀 무겁고 조금 덩치가 크고 뭔가 이런 왠지 우리 소비재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이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아니죠. 아니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도 승인됐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일상에 통과하면은 가격이 빵 올라가는. 하다가 야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뚝 가격이 떨어지고. 후두두두두두 하다가 아니야 됐어 그러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바이오주가 진짜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이오주가 왜 위험하냐? 첫 번째 우리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들어갈 걸로 생각하세요? 몇 그래도 년 뭐 걸리죠?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7, 8년. 7, 8년? 보통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치면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면 2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천억에서 거의 조 단위까지. 문제는 이 신약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기간과 돈이 그렇게 긴데 신약이 아까 말한 1상을 통과하고 2상을 통과하고 3상을 통과해서 마지막 신약 승인이 나올 확률 이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을까? 20%. 10%. 10%. 정답. 오. 한 10% 돼요. 도박이네. 와. 그러면은 우리가 10개의 약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완성약으로 나오는 거고 완성약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또 히트를 치냐? 이건 또 그것도 다른 확률의 문제죠.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으로 벌써 임상을 밟고 있는 게 수십 개에서 100개까지 됩니다. 그치 한 개가 아니니까. 한 개가 몇 아니에요. 개의 목숨 걸는 게 아니고. 한 10개, 100개 정도 되면은 이 중에서 90개는 안 될 걸 알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확률이니까. 투자한 게 예를 들면 몇 조인데 10개가 됐으니까 얘네들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네. 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하나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 자,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들을 봅시다. 3대 제약회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화이땡. 화이땡. 하이땡. 2위, 3위는 잘 못 들어보실 텐데 2위, 3위가 땡바티스라는 데하고 땡슈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제약사들은 1년에 R&D 비용, 이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한 10조에서 15조 이상을 써요.
자, 2위, 3위는 이제 스위스 기업이고 1위 아까 말한 화이땡 같은 경우에 어떤 약으로 유명했죠? 어떤 약으로 어떤 유명했죠? 약이 유명해요? 아, 아 네? 저거. 뭔데요? 저약으로 유명했죠. 바이아그라. 땡아그라. 땡아그라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저약으로 사실은 굉장히 오. 글로벌 세계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우. 저게 처음에는 네. 심장병. 아, 왜냐하면 피를 빨리 돌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봐 저것도 임상을 한 거예요. 임상에 들어가서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먹였어요. 그랬더니 심장 질환에 별 효과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잘 안, 이거 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효과 없어. 아 이거 실패다라고 네. 사람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그 약 몇 개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진짜? 진짜입니다. 왜요? 약 좀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아, 진짜? 이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웃기다. 의료진들이 심장이 좋아졌냐? 아 그게 아니라 그 다른 데 좋아졌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실패했는데 임상을 바꾼 거죠. 야, 이 방향이 거기가 아니다. 아 그럼 다른 이게 방향이다. 발기보전 치료제로 지금은 쓰이는 거예요? 지금은 쓰이죠. 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오 붐이 막 불면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많은 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많은 데 중에서 어떤 데는 1상이 되면은 오르고 2상이 안 되면 떨어지고 3상이 안 되면 오르고 이런 현상을 보이잖아요. 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어떻게 보면 요 벤처 기업, 요 스타트 기업, 요 작은 기업 하나가 약 하나하고 매치가 돼 있죠. 맞아. 사실상 기업과 약이 동급 비슷하게 돼 있어요. 맞아. 만약에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하면 완전 대박. 대박으로 갈 수 있다. 이 꿈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뭐 신땡땡 기업이 어때요? 모땡땡 기업이 어때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트랙 레코드라 그러죠. 과거에 몇 % 확률로 성공을 했고 그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기업이 이 약이 이상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이걸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사실 교수님도 모르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런 의학,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어려운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러는데 그 기업 내부에서 아는 것과 밖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정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바이오 투자한다 그러면 도박하는 느낌? 맞아. 그렇게 쳐다보죠. 약간 인식이 그렇잖아요. 네, 저희 엄마도 바이오주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맞아, 하셨어요. 바이오주도 안 하고 딴 주식도 안 하잖아. 네. 마이너스 70보단 낫잖아요. 눈물 나. 윤상이 울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렇게 당해요. 제 개인적인 희망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성공을 계속적으로 거두어서 얘네들처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약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주는 변동성은 좀 줄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할 걸로 기대하고 탄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 묘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살 묘목인지 죽을 묘목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들 그렇게 바이오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좀 투자를 꺼리는 게 그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요. 무슨 뭐 땡땡 기업 뭐 이번에 뭐 이거 뭐 어느 정도 뭐 다 왔다 성공 단계. 맞아요. 그럼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바로 털고 나오고 사람들 막. 그런 거를 노리고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잃을 확률이 너무 많잖아요. 그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 맞아요. 뭐가 성공할지 뭐가 실패할지는 심지어 거기 사장님도 모를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게 일상 될지 이상 될지를 어떻게 알아? 맞아.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말을 붙여서 찌라시를 아무리 돌려봐야 그것보다는 우리가 20년 전에 내가 땡이버에 투자를 했다면은 땡카오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의 엄청난 글로벌 대기업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됐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20년간 IT 시대가 열렸으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해줘야 돼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바이오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한 5개? 6개. 5개. 오. 저 코스닥에 투자 많이 하거든요. 5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코스닥 10위 중에 5개 50%의 기대가 바이오에 쏠려 있어요. 그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크고 나라 전체가 바이오에 꼭
성공을 해야 되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 하나가 이 기업 하나다 보니까 사면은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죠. 네. 기도매매, 이거를- 기도매매. 기도메타라 기도매매. 그럽니다. 뭐야 그게? 그게 BMP 뭐예요? 전략.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에요. 세계적인 트레이더, 세계적인 매니저들 전부 이거 합니다. 바이 앤 프레이. 아 사고 기도한다고? 바이 앤 프레이. 제발 우리 계시네요. 바이 앤 프레이. 아 진짜 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전략이에요.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 막 시장이 막 움직일 때 트레이딩 그 본부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데 가면은 20명이 앉아 있으면 10명은 기도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신실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되게 쉽네 투자가. 일단 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엄마 새벽 기도 맨날 가거든요. 이럴 거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지. 엄마 그거 오르게 기도해줘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그거는 그 신앙심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심에 따라서 내가 내일 원유 좀 기도해달라 그럴게. 새벽에.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알았어. 상대방이 더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구나. 말하는 그런 것만 게 들어보면은 K바이오 미래가 좀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쭉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런데. 아니죠. 여기 나오지만은 한국 바이오 기업 수는 348개로 미국 480개에서 OECD 2위다. OECD 평균인 118개보다 무려 3배가 많아요. 우와 348개나 돼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벤처기업들 스타트업이 덤벼 드는 거는 정말로 좋은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야생성이 부족하다, 청년들의 뭐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쪽은 도전 정신이 폭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작은 코스닥 기업들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쪽에 뛰어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쌈바. 쌈바 같은 기업이죠. 네. 무려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삼바 상한가 친 날에 그 게시판에서 다 삼바 댄스 제대로 추고 나왔다고. 삼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삼바의 그 작년도 매출액이 7천억입니다. 큰 거 같아요, 작은 거 그렇게 같아요? 큰 거 같진 않은데.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죠. 네. 자, 우리나라 1등 S전자의 작년도 매출액이 200조가 넘어요. 한 230조 근처 갑니다. 우리나라 2등인 반도체 기업 네. 그 높은 닉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매출액이 수십조예요. 한 40조 정도 될 거예요. 아 근데 3위가 3위는? 천억이면 7천억이에요. 확 떨어지네.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얘네가 보여주는 비전과 꿈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아. 지금부터 펼쳐져 있는 꿈과 미래가 이렇게 큰 기업이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 7천억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에 올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땡트리온이나 이런 쌈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처럼 약을 하나 만들고 이 약이 일상 이상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안 하지. 안 할 것 같아. 이쪽으로 접근을 안 안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있는 데가 한 10년에 걸쳐서 조단위 돈을 투자한 다음에 될지 안 될지를 도박처럼 하는 걸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들어보셨는지 모르래도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에 투자를 했습니다. Similar?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게 특허가 만료되면은 그걸 우리가 바이오로 복제해서 만들어서 팔겠다. 아. 이 전략이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로 예상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신약 개발보다 비용이 적게. 훨씬 적겠죠. 훨씬 적게 들겠죠. 이미 완성된 약품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신약 개발된 게 특허가 만료되는 게 서서히 더 많이 생겨요. 오. 아 그러네요. 게다가 옛날에는 이걸 화학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바이오, 우리가 흔히 뭐 어떤 동식물의 세포라든지 이런 네.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부작용이 적더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관심이 쏠리니까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1년에 25%씩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10년간, 20년간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쌈바라든지 땡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 가능성이. 기대감이 막 쏠리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오. 아, 그런 바이오?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기업들이 보면은 뭘 잘해요?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네, 우리가 만두는 잘 잘하죠. 만들죠.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요. 사람들이 꼼꼼하고 기술력 좋고 대량 투자 설비 반도체 봐요. 어마어마한 설비에서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신약에 투자하면은 들어갔다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리스크가 낮게 우리가 잘하는 걸로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성공을 거두겠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미래 20년 뒤에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에 있는 그 기업들을 다 보면 너무 어려워. 심지어 우리나라 코스닥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5개나 있어요. 5개나 있는데도 이 5개의 어떤 신뢰성이 아직은 없는 시대죠. 얘네들이 그동안 성공과 실패를 많이 보여주면서 기업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아니면 땡트리오처럼 어느 정도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금이 몰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K바이오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까 네. 얘기한 진단키트. 네. K바이오의 우수성이 굉장히 좋다. 세계에서 인지도가 팍 몰리고 있다. 주목받고 있죠. 이때 자금과 기술력이 다 모일 수 있는 때잖아요. 이때 사실은 커다란 점프를 해줘야 될 때예요. 아, 그치. 지금 뛰어야지, 그치. 사실. 2020년에는 바이오에서 폭발을 해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아, 그러네.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눈여겨 봐야 돼요. 지금은 너도 나도 너무 변동성이 큰 도박 같은 주식이라서 사실은 상당히 투자하기 힘들지만은 드디어 옥석이 가려지고 아닌 게 빠지고 진짜 게 올라올 것 같으면은 정말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할 기업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확실히 오늘 슈카 형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 K바이오의 미래를 좀 봤습니다, 저는. 좋아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어떤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거를 모르잖아요, 지금. K바이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 348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줘야죠. 시험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진짜 이거 그냥, 야, 바이오에서 시험 나오니까 공부해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바이오에 시험 나오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시험 범위 좀 줄여줘야죠, 그래도. 아니, 그럴 거면 도너리 스쿨의 시청자분들이 안 보죠. 공부를 하겠죠. 종목을 찍어달라. 네. 종목을. 저번에 반응 좋았잖아요, 땡리발. 아니,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바이오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타로 끝날 건지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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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 우리나라 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해외 걸 좀 봐야 됩니까? 나라라도. 전 348개 중에 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다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 잘 빠져나가는데. 다 같이 외쳐. 하나, 둘, 셋. 도마. 저거구나. 저거다. 하나만 하지 않는 그곳.